모터 청소랑 분해 후의 조립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속기가 장착이 된 상태에서 청소하기보다는 납땜을 이용해서 뺀 다음에 청소하시기 좋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차이 장착됐을 때는 에어로 좀 풀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솔로 부드러운 솔이나 브러쉬 청소용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뭐 간단히 집에 있는 붓으로 해도 되고요. 자, 됐으면 뒤에 이 나사가 3개가 있는데요. 이걸 먼저 빼줄게요. 보시면 다른 변속기도 3개씩 있나요? 다른 모터도? 예, 보통 뒤에 이제 모터 이제 나사가 3개 정도 되어 있어요. 4개는 저도 아직 못 봤고요. 3개 정도 되어 있고, 구조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주의할 게 안에 꼭 가장 중요한 게 안에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분해했을 때 큰 문제 없이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모터들이 냉각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네네. 예. 제 거는 구멍이 1도 안 뚫려 있는데. 자, 이쪽이 뒤에 캔을 뺀 건데, 여기 이제 센서가 달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센서거든요. 이 센서들이 손상이 안 가게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착할 때도 그렇고, 이게 망가지면 뭐 모터는 사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솔이나 부드러운 걸로 흙을 먼저 털어주시고요. 뭐 너무 심각하게 막 철두철미하게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 센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베어링이 있는데, 이 베어링이 보통 18보기 모터 안에 있는 베어링이 나가는 건 그렇게 좀 보기 힘들어요. 베어링이 커서. 하지만 이제 핀셋이나 손을 이용해 가지고 베어링이 부드럽게 회전하는지, 또는 뭐 이제 안에 오일이 빠지게 되면 약간 돌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 우글우글 이런 느낌의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문제없이 깨끗한 편이, 끝에 이렇게 뭐 흙이 좀 끼어 있긴 한데 뭐 성능엔 크게 지장이 없고요. 이런 부분은 뭐 칫솔이나 이런 솔로 깨끗이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클리너로 직접 여기 청소하는 건 좋진 않아요. 베어링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로터가 있어요. 이게 한 축인데 이게 자력 때문에 빼긴 쉽진 않고요. 조심해서 쭉 당겨주시면 되고요. 자, 빼시면 이게 로터입니다. 자, 로터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심들이 있어요. 심들이 빠지지 않게 잘 채워주시고, 잘 넣어주시고요. 여기도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뭐 이건 다 감싸져 있기 때문에 뭐 물티슈라는 휴지로만 닦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고, 이쪽 부분도 깨끗한지 확인만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뭐 이런 클리너를 통해 가지고 청소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쪽도 안에 흙이 있는지 없는지 많이 확인을 해주시고 꼼꼼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베어링이 있는데, 이것 또한 뒷베어링처럼 핀셋이나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그 베어링이 상태가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베어링만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클리너로 이렇게 청소를 하셔도 돼요. 이제 흙이 많이 있으면 그냥 베어링 쪽에는 절대 그냥 클리너가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베어링 주위에는 뭐 붓이나 솔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되는데, 제 거 같은 게 좀 깨끗해 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흑 색깔로 좀 청소가 됐어요. 흙이 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 없고요. 네, 깨끗하고요. 뭐 이런 것만 잘 제거를 해주셔도 모터 수명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스테이트나 이렇게 로터가 이게 망가지거는 현상을 잘 보기 힘들어요. 베어링이 나가는 것도 크기 때문에 잘 나가진 않는데, 가끔 이제
흙이 많이 들어가서 이 센서 쪽 부분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그 흙 때문에 센서가 나간 건 못 봤는데 이 센서 부분만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청소를 해주시면 컨디션이 뭐 100%새 것처럼 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주행해 보시면은 청소했을 때 느낌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꼭 어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재조립을 할 텐데 역순입니다. 이제 로터를 꽂는데 자력이 세니까 조심해서 넣어주시고 천천히 힘을 주고 확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천천히 이게 당기고 있거든요. 자력이 천천히 해서 구멍이 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그냥 놔버리시면 아무래도 빨리 들어가면서 옆에 스테이트나 로터가 이제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됐고요.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됐고요. 자, 이거는 캔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꼽아주시고요.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이 장착을 할 때 이 센서 부분이 여기 닿으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꼭 여기 로터랑 베어링에 먼저 꼽아주시고 천천히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밀어주시고 지금 나사 때문에 걸린 것 같은데요.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거 뜯은 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진각이 뭐예요? 진각 여기 보면은 진각 표시가 0에서 20, 40인데 네. 일단 포지션 이제 센서가 있는 시점을 변경을 둬서 일단은 그거 뭐 전류 흐름 속도나 뭐 전류량 뭐 언제 줄지 언제 뭐 안 보이게 될지 그 어떤 타이밍을 줘가지고 이제 속도라든지 토크라든지 변경할 수 있는 그 물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각을 어떻게 주면 어떻게 되고 혼지 아세요 혹시? 네, 저도 뭐 정확히 많이 알지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변속기라든지 모터가 한 개가 부딪혔을 때 너무 세거나 너무 약했을 때 네. 물리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이 진각을 통해서 조정을 했는데 네. 진각을 0을 둘 때 또는 진각을 올릴 때 네. 아무래도 이제 파워가 더 필요하고 속도가 더 높을 때는 이제 뭐 속도가 더 필요할 때 뭐 회전력이 더 필요할 때는 진각을 높은 숫자로 지금 20이 중간인데 네. 40으로 근데 또는 파워가 이제 모터를 뭐 1900에서 내리긴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변속기 통해서 파워를 줄이는 것도 최저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진각을 20에서 0으로 내리면 이제 모터의 출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0, 20, 4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시게 되면은 출력을 줄일 수도 있고 출력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립하시는 분도 저처럼 있을까봐. 네네네. 뜰 때는 그러면 항상 뜯을 때 뜯기 전서부터 진각이 몇으로 되어 있는지. 네, 꼭 보셔야 되고요. 거의 여기 이제 눈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밑에 눈금도 여기 표시가 되는데 그 눈금대로 네. 조립을 하시면 되고 아마 순정값이 거의 2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모터들은요. 네. 괜히 이거 뭐야 모터 뜯었다가 딱 바꿨는데 파워가 떨어진 것 같아. 와 청소했더니 네네. 파워가 엄청 늘었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거 또 다른 기능이잖아요. 질문 잘 해주셨는데 네. 진각을 알고 계시면 네. 필요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 손 안 대고 모터를 또 사기도 그렇고 네. 또 뭐 출력 올리기도 힘들고 그러면 진각만 통해서도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출력이 부족해서 세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세기 때문에 줄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대부분 줄였어요. 진짜요? 네, 저는 하이스피드도 끝까지 안 쓰고요. 그래요? 네, 저는 한 95%에서 90% 정도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프로 드라이버들은 충전할 때 완충을 하진 않아요. 이게 볼트를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볼트를 만약에 8V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럼 7.8V로 충전한다든지, 완충하면 8V인데 이제 7.8V까지만 충전하도록 충전기를 설정하는 거죠. 아, 그런 또 팁도 있네.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완충이 됐는데도 네. 이제 출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겨도 어렵진 않아요. 차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전동 같은 경우에는 엔진버기 하시던 분들이 전동으로 넘어가면 네. 초기 반응이 너무 파워가 넘치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있는데, 네. 그래서 배터리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변속기로도 가능하고. 네, 변속기로도 가능하고. 근데 그게 뭐 배터리로 할 거냐, 변속기로 할 거냐, 뭐 차이는 있겠지만, 예, 국제 대회 같은 경우는 볼트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오버볼트를 할 수 없도록, 이제 볼트를 더 이상 높은 볼트로 대회를 못 나오게 해요. 그래서 대회 출전 전에 경기장 입구에서 볼트 체크를 합니다. 볼트 체크를 해서 그 볼트가 넘으면 그 자리에서 방전을 하든지 배터리를 바꿔야 돼요. 아니면 대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는. 특히 1대10 뭐 투어링이나 버기 같은 경우는 꼭 국제대회에서는 체크를 하고요. 무게 말고 볼트, 통 예, 말고. 차 크기도 있지만 볼트 체크는 꼭 합니다. 예, 간혹 이제 꼼수로 이렇게 뭐 8.4V 충전했는데 뭐 8.8V, 뭐 9V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충전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너무 넘쳐서 줄여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외 드라이버들은 뭐 올리면 올릴수록 유리한 건가 보다. 네. 그래서 줄이는 경우도 얘기 드렸지만 반대로 충전할 때 굉장히 세게 충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7.4V인데 뭐 5A짜리나 6A짜리 배터리인데 6000mAh짜리? 네, 6000mAh짜리인데 그거를 뭐 이제 차셀 같은 경우는 만약에 6500mAh로 생각했을 때 30A로 밀어버려요. 그러면 뭐 순간 파워가 출발할 때 몇 바퀴는 엄청 빨라져요. 아, 그런 게 또 있네. 네, 있어요. 충전으로만으로도 파워를 올릴 수가 있어요. 내릴 순간. 수도 있고 충전을 더 네, 해서 충전만으로도 암페어수를 높게 충전을 해서 네. 파워를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네, 충전기를 통한 이제 배터리를 지금 얘를 어느 마력을 먹이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배터리가 자기 성능 이상을 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배터리 수명이 좀 줄어들지 않나요? 좋지는 않죠. 자기 충전하기 좋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충전한다고 해서 일반 선수들이 그렇게 성적 낼 정도로 도움되진 않아요. 적정한 암페어로 밀어준다면 몇 암페어로 충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만약에 6A 기준이면 6000mAh 기준이면 뭐 보통 6000 하긴 하는데 저는 8이나 10 정도로 밀고 있어요. 저도 8로 계속 밀었거든요. 네, 8이나 8이나 10. 아무래도 충전 속도도 있지만 좀 초반에 펀치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동 보기 같은 경우는 초반 승부가 중요해서 초반에 전력을 충분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출발 전까지의 텀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강한 배터리를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 충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게 되면은 이제 모터는 또 새 것처럼 컨디션이 돌아와요. 청소를 이렇게 한번 해주면 네네네. 간단해요. 이제 브러쉬나 이제 칫솔 같은 걸 이용을 하시고, 뭐 흙이 많을 경우는 스테이트나 로터에 클리너로, 이제 베어링 쪽에는 절대 뿌리시면 안 되고, 이제 베어링 쪽에는 뭐 소리나 붓으로만 살살살 해서 긁어내주시고요. 베어링 확인하신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역선을 조립하는데 조립할 때 주의하실 건 센서. 아까 그 위치의 센서만 주의하시면 모터는 새거와 같은 컨디션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좋아져요. 만약에 뭐 베어링이 나갔을 때 설명해 주셨나요 혹시요? 베어링 나갔을 때 설명은 안 해드렸는데,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18버기 베어링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솔직히, 물론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근데 나간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희 브랜드는 나간 적도 없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브랜드 어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나갈 일이 있으면, 이제 툴을 이용해서 베어링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여기 들어있는 베어링 사이즈는 기성 사이즈라 구하기도 쉽고, 머치모, 만약에 모터라고 한다면 머치모 본사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베어링을 따로 팔아요. 그래서 얼마 하지도 않고 교체하시게 되면 또 이제 모터 컨디션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또 교체할 때 베어링 툴이 또 있어요. 베어링 툴 통해서 베어링 교체하시면은 쉽게 뭐 모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어링을 어쩌다가 하나씩 나가는데
툴까지 구매하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AS를 보내버리는 게 속편하겠네요. 일단은 뭐 만약에 이제 머치몬이 국산이기 때문에 네. AS 통해서 통화를 해서 담당자분한테 베어링 교체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바꿔달라고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개인이 잘못했다가 그렇죠. 실수해서 못해서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좋긴 한데 이제 가까이 뭐 잘하신 분들한테 바꿔달라고 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네. 아무래도 안에 이제 베어링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빼서 꼽는 게 또 쉽진 않거든요. 초보자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머치모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본사 측이나 AS 측에 연락을 해서 이 교체를 요청하신 다음에 뭐 소정의 비용을 내고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터랑 변속키를 연결해 보도록 납땜을 통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두게 되면 아무래도 납이 오래 산화되기도 하고 고착되는데 한 번쯤은 인두로 붙이기 전에 열을 한번 가해서 잘 붙일 수 있도록 한번 해주는데 이렇게 해도 바로 이제 안 녹는 경우가 있어요. 열이 충분히 오르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제품이 손상이 갈 수도 있고 하고요. 그럼 납을 살짝 위에다가 묻힙니다. 여기 조금씩 이렇게 되면은 인두로 됐을 때 열이 빨리 전달이 돼요. 살짝 한번 여기도 살짝 이거 같은 지금 납이 너무 많이 묻어서 좀 뗄게요. 됐죠? 그리고 여기 변속기 있는 선에도 살짝씩 여기도 살짝 여기도 살짝 이렇게 해서 납땜을 하시게 되면은 납이 더 빨리 녹고요. 그리고 장착할 때 좀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하기 전에 이거 보시면은 우리 납땜할 때 있는 패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흡착력을 좀 도와줍니다. 납땜을 할 때 제품과 제품 연결할 때 납땜할 때 흡착력을 더 도와주기 때문에 이걸 살짝 끝에 원래는 제품에다 묻히기도 하는데 인두기 끝에 살짝 묻혀가지고 납땜을 하시게 되면은 흡착력이 더 좋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은 이걸 납땜을 하실 때 여기 센서 선이나 이렇게 배터리 연결선이 닿지 않도록 잘 옆으로 옮긴 다음에 하나씩 그리고 어느 쪽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를 보셔야 돼요. 이제 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쪽을 먼저 하게 되면 그 다음 선 납땜을 할 때 미리 했던 선에 걸리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선을 먼저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씩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해야 걸리지 않겠죠. 그럼 이걸 좀 이쪽 선들은 좀 치워주시고 한쪽에 치워주시고 물론 뭐 여기 보면 ABC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도 ABC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A는 A 쪽, B는 B 쪽, C는 C 쪽으로 납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방향상 C를 먼저 할게요. C를 보통 우리 습관적으로 납땜을 하다 보면은 인두가 충분히 열이 올랐는지 확인하려고 테스트에다 대긴 하는데 충분히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모터 쪽에 납 한번 열을 가해주고 전선에 한번 열을 가해주면 열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둘이 맞대는 상태에서 인두를 대면은 자, 아무래도 납이 두껍고 선도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쉽게 붙습니다. 제가 지금 장갑 끼는 이유가 롱노즐을 이용해서 잡기도 하는데 빨리 이게 납땜할 수 있는 조건이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선을 잡고 하셔도 되는데 안전상을 위해서 롱노즐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B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선 살짝 패스트 묻히고 모터 쪽에 열을 한번 가해주고
그리고 선에도 한번 가해준 다음에, 자 이것도 가까이 해서 패스트 한번 살짝 붙이고 납땜 시작. 꼭 초보자분들은 롱노즈를 이용해서 화상을 안 입도록 하다 보면 화상 입을 때 꽤 있어요. 납이 떨어져 가지고 살에 붙는 경우 있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A. 자 이것도 모터 쪽에 납을 한번 녹여 주시고요. 열을 가해 주시고, 그리고 배선 쪽에도 한번 가해 주시고, 그럼 둘 다 열이 발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다음 열을 가하면 전달이 빨리 되겠죠. 열 전달이요. 네. 지금 다 됐습니다. 한번 붙였다가 뗐던 것들은 이 납이 좀 많이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닦아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해주는 게 좋은데, 촬영상 그냥 저는 묻어있는 납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 번쯤은 잘 붙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는 뜨겁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꼭 장갑을 껴주시고 농노즐을 이용해서 여기 잡고 이렇게 납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온도 같은 경우는 설정이 이제 화코 이제 인도기로 450도가 돼 있어요. 보통 300도 이상이 되어야 이 정도 속도로 납이 녹지, 낮은 온도를 하게 되면은 납이 잘 녹진 않아요. 또 납도 두껍고 선도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온도를 했을 때 몇 초간에 이렇게 녹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와트수가 낮거나 온도가 낮은 인두기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인두가 없거나 사실 계획이 없으시면 가까운 분, 뭐 잘하시는 분이나 또는 뭐 샵이나 뭐 경장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